복이 우리 복이. 복아,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이 눈물의 재회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개를 버렸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버려진 줄 알았던 사랑, 지금부터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한 생명을 둘러싼 진짜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계속해도 좋다는 큰 응원이 됩니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작은 위로 하나 남겨드리는 공간이 되고 싶어요. 늘 건강하시고 이제 오늘의 이야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눈 내리던 어느 날 2025년 1월에 서울은 혹독했습니다.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출근 시간이 되어도 그칠 줄 몰랐지요. 미아사거리 지하철 4호선 출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직장인들, 책가방을 맨 학생들, 모두 바쁜 발걸음으로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강민서는 그 인파 속에서 멈춰 섰습니다. 24살 대학교 4학년. 오늘은 그녀에게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아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민서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8시 15분. 삼성전자 인사팀 인턴 최종 면접까지 45분 남았습니다. 4년이었습니다. 민서가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한 시간이 말이지요. 토익 950점, 학점 4.2, 공모전 수상 3번, 봉사활동 200시간. 그녀의 이력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경쟁률은 50대 1이었지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민서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지요. 작년에 5군데의 대기업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취업에 성공했지요. 부모님은 아무 말씀 없으셨지만 민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걱정하고 계신다는 것을요. 민서야,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민서에겐 시간이 없었습니다. 졸업 전 마지막 기회. 이번에도 실패하면 졸업 후 백수가 되는 거였지요. 민서는 가방 속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이력서, 세부,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모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도 새로 맞췄지요. 구두도 어제 새로 샀습니다. 잘할 수 있어. 분명히. 그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림인지 설렘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지요. 민서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지하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눈이 옷깃에 내려앉았습니다. 민서는 옷을 털었습니다. 면접장에 눈을 묻히고 갈 순 없었으니까요. 출구를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서의 발이 멈춰 섰습니다. 출구 옆 구석진 곳, 낡은 골판지 상자 옆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더러운 이불 같은 것이 놓여 있었지요. 민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의 쓰레기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이불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거든요. 뭐지? 민서는 다시 돌아봤습니다. 이불 아래에서 무언가가 희미하게 움직였습니다. 바람 때문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규칙적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었지요.
민서는 이불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새로 산 구두가 젖은 눈에 닿았습니다. 손을 뻗어 이불 귀퉁이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들춰냈습니다. 헉! 민서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곳에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진돗개였습니다. 새하얀 털의 진돗개. 하지만 그 털은 진흙투성이었습니다. 온몸이 더러웠지요. 뼈가 훤히 보였습니다. 갈비뼈 하나하나가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개는 민서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을 민서는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미한 기대도 담겨 있었습니다. 제발 날 구해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개는 떨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지요. 민서는 개 옆에 무언가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종이였습니다. 찢어진 공책 페이지 같았지요. 작은 돌멩이로 눌러져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집었습니다. 종이는 축축했습니다. 눈에 젖었거나 아니면 눈물에 젖었거나. 민서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복이입니다. 제발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저는 더 이상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름도 없었습니다. 연락처도 없었지요. 단지 그 몇 줄의 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서는 종이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읽을수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글씨체가 떨려 있었습니다. 몇 군데는 번져 있었지요. 잉크가 번진 게 아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었습니다. 자격이 없다니. 민서는 다시 개를 봤습니다. 복이라는 이름의 진돗개. 이 추운 날 이곳에 혼자 버려진 생명. B-, B-.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민서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면접 45분 전. 알람 문구가 화면에 떴습니다. 민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금 당장 지하철을 타야 했습니다. 10분 후 전철을 타면 면접장에 30분 전 도착합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지요. 하지만 민서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보기가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민서를 붙잡았습니다. 어떡하지? 민서는 중얼거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보기를 흘끗 봤습니다. 하지만 모두 고개를 돌리고 지나갔지요. 누군가는 혀를 찼습니다. 즉, 또 버려진 개네. 한 중년 남성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불쌍하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 젊은 커플이 속삭였습니다. 그들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보기를 돕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보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생명이 그녀를 애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면접을 가야 해. 4년을 준비했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아이를 두고 가면 죽어. 이 추위에 오늘을 못 넘길 거야. 민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잠깐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강아지 좀 봐주실 분 없나요? 제발요.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군가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요.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다시 보기를 봤습니다. 보기는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몸이 점점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민서의 가슴에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갈 수 없다는 것. 내가 여기서 외면하면 민서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후회할 거야. 설령 삼성전자에 합격해도 민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새 정장 바지가 젖은 눈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보기는 움찔했습니다. 두려워하는 게 보였지요. 민서는 천천히 손을 가져갔습니다. 괜찮아. 무섭지 않아.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보기의 등에 손이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지요. 민서는 조심스럽게 보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보기가 작게 소리를 냈습니다. 아픈가 봅니다. 민서는 더욱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보기는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벼웠지요. 뼈와 가죽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민서는 보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자신의 코트로 보기를 감쌌습니다. 보기는 여전히 떨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울고 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작은 생명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외면하고 지나간 자신이 부끄러웠지요. 학생, 도와드릴까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지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시계가 손목에서 빛났습니다. 네. 민서는 얼떨떨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차로 동물병원까지 모셔드릴게요. 학생 혼자선 힘들 것 같네요. 남자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거짓이나 가벼움이 없었지요. 정말 괜찮으세요? 민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믿어도 될까요? 네. 저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남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눈 오는 날 진돗개를 잃었거든요. 제 불찰로요. 남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민서는 그의 눈빛을 봤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재현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재현은 앞장섰습니다. 민서는 보기를 안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고급 세단이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재현이 뒷문을 열었습니다. 타세요. 히터를 켜놨으니 따뜻할 거예요. 민서는 차에 올랐습니다. 정말 따뜻했습니다. 보기를 무릎에 안았습니다. 재현이 준비해준 담요로 보기를 감쌌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미아 사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민서는 핸드폰을 봤습니다. 오전 8시 25분. 면접까지 35분. 이제 늦었습니다. 면접장에 갈 수 없었지요. 학생, 면접 있으셨죠? 재현이 100m 너머로 물었습니다. 네. 민서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최종 면접이었어요. 삼성전자. 그랬군요. 미안합니다. 제가 아니에요. 민서는 재현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이 아이가 더 중요해요. 민서는 보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보기는 그녀의 무릎에서 조금씩 진정되고 있었습니다. 떨림이 줄어들었지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재현이 물었습니다. 네. 민서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후회 안 하시겠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단 한순간도. 민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믿었습니다.
차는 눈 내리는 서울 거리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하지만 차 안은 조용했지요. 민서는 보기를 쓰다듬었습니다. 보기는 처음으로 민서를 믿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민서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는 것을요. 차는 수유동의 작은 동물병원 앞에 멈췄습니다. 생명동물병원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지요. 재현이 먼저 내려 병원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 계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재현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흰 가운을 입은 여성이 나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였지요. 어서 오세요. 이수진 원장입니다. 수진은 민서에게 다가왔습니다. 보기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리 주세요. 빨리 봐야겠어요. 수진이 보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민서는 보기를 내어주기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치료가 우선이었지요. 안에서 기다리세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수진은 보기를 안고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서는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재현도 옆에 앉았지요. 괜찮으세요? 재현이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너무 놀라서. 민서는 떨리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코트는 진흙과 눈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새 구두도 젖어 있었지요.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10분, 20분, 30분. 시계 초침 소리만 대기실에 울렸습니다. 마침내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나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지요. 어떻게 됐어요? 민서가 벌떡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수진은 민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지요. 보기는 지금 안정된 상태예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정말요? 민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보기 몸에 여러 상처가 있어요. 갈비뼈에 오래된 골절 흔적이 2군데 있고요. 피하 출혈도 보여요. 장기간 영양실조 상태였고요. 수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학대예요. 뭐라고요? 민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학대의 흔적이 명백해요. 의도적으로 가해진 폭력이에요. 수진의 말에 민서는 얼어붙었습니다. 학대. 보기가 학대를 당했다니. 민서는 주머니에서 그 쪽지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펼쳤습니다.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다고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떨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지요. 사랑한다면서요? 이게 사랑이에요? 민서는 쪽지를 구겼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의 눈물이었지요. 보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버리고 그리고 이딴 쪽지 한 장으로 면죄부를 받으려고. 민서 씨, 진정하세요. 재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민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수진이 다가와 민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게요. 동물보호법 위반이에요. 꼭 잡아주세요. 이런 인간은. 민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재현이 태워다 줬지요. 민서는 자취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가 전부였지요. 민서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15개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인사팀에서 온 것이었지요. 문자도 와 있었습니다. 강민서 지원자님, 면접에 불참하셨습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민서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전화를 걸 힘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강아지를 구하느라 못 갔다고 말할까요? 믿어줄까요? 이제 끝이야. 민서는 생각했습니다. 4년간 준비한 게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제 졸업 후 백수가 되는 거였지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후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기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간절한 살려달라는 눈빛. 그걸 외면하고 면접에 갔다면 민서는 평생 후회했을 겁니다. 민서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했지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하지? 민서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미아사거리 지하철역에서 학대당한 진돗개를 발견했습니다. 민서는 보기 사진을 올렸습니다. 뼈만 앙상한 몸, 더러운 털, 공포에 찬 눈빛. 그 사진을 보니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보기입니다. 수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명백한 학대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갈비뼈 골절, 피하출혈, 장기간 영양실조.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꼭 찾고 싶습니다. 민서는 쪽지 사진도 함께 올렸습니다. 이 쪽지를 남기고 보기를 버린 사람. 당신이 한 짓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나요? 보기는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치료하나요? 마지막으로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해시태그 동물학대, 해시태그 진돗개 보기, 해시태그 학대범을 찾습니다. 해시태그 미아사거리. 민서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서는 핸드폰 진동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알림이 수백 개 떠 있었지요. 무슨 일이지? 민서는 인터넷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어제 올린 글이 하루 만에 다른 사람들이 퍼뜨려 3만 건을 넘었습니다. 댓글은 5천 개가 넘었지요. 민서는 댓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어디 있어? 꼭 찾아서 똑같이 해줘야 해. 보기 너무 불쌍하다. 눈물 난다. 학대범 신상 털어야 한다. 이런 인간은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해. 꼭 찾아주세요. 제보 있으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댓글은 계속 달렸습니다. 분노와 동정이 뒤섞여 있었지요. 민서는 댓글 하나하나를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를 위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꼭 찾아야 해. 민서는 다짐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방송국 기자였지요. 안녕하세요, 민서 씨. 저희가 보기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은데요.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물론이에요. 민서는 흔쾌히 답했습니다. 보기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면 학대범을 찾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녁 뉴스에 보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서는 TV 앞에 앉아 뉴스를 봤습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학대 의심 유기견 사건입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기의 사진이 화면에 나왔지요. 그리고 민서와의 인터뷰 영상이 나왔습니다.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꼭 찾고 싶어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면 속 민서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차 있었지요.
민서는 매일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보기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사람만 봐도 몸을 떨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민서를 알아봤습니다. 보가, 오늘은 좀 어때? 민서가 다가가자 보기가 조심스럽게 꼬리를 한두 번 흔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반응이었지요. 민서는 기뻤습니다. 수진 선생님, 보기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요. 다행이에요. 하지만 수진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요. 낑낑거리며 울어요. 몸의 상처는 아물지만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민서는 보기를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작은 생명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까요? 일주일 동안 인터넷 글은 계속 확산됐습니다. 댓글은 10,000개를 넘어섰지요. 대부분은 학대범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민서는 이상한 댓글을 발견했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 중 단 하나, 다른 목소리였지요. 닉네임은 김지은이었습니다. 댓글 내용은 이랬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분을 괴물로 만들지 마세요. 그분은 누구보다 보기를 사랑했어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사연이 있어요. 그분의 마지막 존엄까지 짓밟지 말아주세요. 민서는 그 댓글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다른 댓글들과는 완전히 달랐지요. 이 사람은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답글을 달았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당신은 누구죠? 하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민서는 직접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발 답해주세요. 보기의 주인에 대해 뭘 알고 계신가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지요. 민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엔 확신했습니다. 보기의 주인은 악마 같은 인간이라고, 학대범이라고. 하지만 그 댓글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연이 있다니. 무슨 사연이길래? 밤마다 민서는 그 댓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했다. 마지막 존엄. 무슨 의미일까요? 어느 날 밤 민서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보기가 보고 싶었거든요. 보기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몸을 웅크리고 자고 있었지요. 민서는 보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뭔가 오해한 거라면?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 선생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학대 흔적이라고, 의도적인 폭력이라고. 아니야. 내가 오라. 보기는 분명 학대를 당했어. 민서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 댓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보기의 이야기는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뉴스에도 나왔고 인터넷에서도 계속 화제였지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기를 키우고 싶다는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민서 씨, 이거 좀 보세요. 수진이 민서에게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두툼했지요. 이게 다 뭐예요? 입양 신청서예요. 전국에서 80여 가정이 넘게 연락이 왔어요. 민서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이메일 출력본, 손편지, 전화 메모. 각자의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3층 집이 있습니다. 마당도 넓고 보기가 뛰어놀 공간이 충분해요. 초등학생 자녀 둘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싶어요. 저희 부부는 은퇴 후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보기와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모두 진심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민서는 한 장 한 장 읽어갔습니다. 읽을수록 가슴이 무거워졌지요. 어떻게 결정해야 하죠? 민서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그건 민서 씨가 정해야 해요. 민서 씨가 보기를 발견했으니까요.
하지만 전 잘 모르잖아요. 누가 진짜 보기를 잘 돌볼지. 민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가정, 모두 좋은 사람들 같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민서 씨. 재현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민서를 돕고 있었지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완벽한 가족은 없어요. 진심을 찾으세요. 진심이요? 네. 조건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해요. 재현의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온 민서는 신청서를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봤지요. 어떤 집은 너무 화려했습니다. 어떤 집은 진심보다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보기에게 필요한 건 뭘까? 민서는 생각했습니다. 넓은 집? 좋은 사료? 아니었습니다. 보기에게 필요한 건 시간이었습니다. 상처를 치유할 시간. 다시 사람을 믿을 시간. 다음 날 아침 우체부가 찾아왔습니다. 등기 우편이었지요. 강민서 씨 맞으세요? 네, 맞아요. 민서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왔더군요. 발신인은 최인호 이경숙이었습니다. 민서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 편지지가 들어있었지요. 손글씨였습니다.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쓴 글씨였습니다. 민서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님께 저희는 춘천에서 작은 농장을 하는 최인호, 이경숙 부부입니다. 첫 문장부터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화려한 수사가 없었지요. 그저 담백하고 진솔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보기 이야기를 봤습니다. 저희도 보기를 입양하고 싶어 편지를 씁니다. 민서는 계속 읽었습니다. 저희는 10년 전 학대당한 진돗개를 입양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은 별이었어요. 별이는 5년 동안 우리를 물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지요. 하지만 우린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별이는 우리 품에서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보기에게도 그런 시간을 주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보기가 짖어도 물어도 계속 두려워해도 괜찮습니다. 우린 평생을 기다리겠습니다. 민서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이 사람들이야. 민서는 확신했습니다. 조건도 화려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보기에게 필요한 거였습니다. 민서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편지 끝에 적힌 번호였지요. 여보세요? 나직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강민서예요. 편지 잘 받았어요. 아, 민서 씨.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서울로 올라오실 수 있으세요? 보기를 직접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물론이지요. 언제가 좋으세요? 이번 주 토요일은 어떠세요? 좋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나아간 것 같았지요. 토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민서는 병원 상담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재현과 수진도 함께였지요. 떨리시죠?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괜찮은 분들일까요? 편지 보셨잖아요. 분명 좋은 분들일 거예요. 바로 그때 병원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소박한 옷차림이었지요. 하지만 얼굴에는 온화함이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인호입니다. 이경숙이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 사람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서도 일어나 인사했지요. 안녕하세요. 민서예요. 편지 읽었어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아이고, 부끄럽네요. 경숙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최 씨 부부는 사진으로 본 것보다 더 따뜻해 보였지요. 민서는 안심이 됐습니다. 그럼 보기를 보러 갈까요? 수진이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젊은 여성이 들어왔지요. 죄송해요. 늦었어요. 여성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민서는 그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당신은 안녕하세요, 민서 씨. 여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김지은이에요. 김지은. 인터넷에서 유일하게 보기의 주인을 변호했던 그 사람. 민서가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이 없던 그 사람. 왜 여기에? 민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설명할게요. 지은이 최 씨 부부를 가리켰습니다. 이분들은 제 이모, 이모부세요. 이모, 이모부라고요? 민서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박영수 할아버지의 옆집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보기의 원래 주인이요. 순간 상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서는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원래 주인의 이웃이라고요? 네. 그래서 모든 걸 알아요. 할아버지가 왜 보기를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민서 씨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요. 민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난 열흘간 궁금했던 것, 그 댓글의 의미, 마침내 알게 되는 건가요? 앉으세요, 모두. 수진이 말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았지요.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은은 말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요. 할아버지는 학대범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민서가 반사적으로 되물었습니다. 수진 선생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학대 흔적이라고. 그건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고였어요. 할아버지가 보기를 지키려다 생긴 상처예요. 민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고라고? 학대가 아니라 천천히 설명해 줄게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보기와 할아버지의 진짜 이야기를요. 민서는 숨을 죽였습니다. 재현과 수진도 긴장한 표정이었지요. 최 씨 부부는 조용히 지은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지은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지 못했던 보기와 한 노인의 슬픈 사연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큰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진실이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을 뒤흔들 거란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상담실은 조용했지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78살이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옆집에 사셨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지요. 할아버지는 평생 시계 수리공으로 일하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게 10년 전이었어요. 그때부터 보기만이 할아버지의 가족이었어요. 민서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보기의 원래 주인. 그 사람의 얼굴이 조금씩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셨어요. 보기와 함께 한강까지 산책을 가셨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으셨어요. 지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할아버지는 당신 식사를 거르셔도 보기에겐 좋은 사료를 사주셨어요. 보기 생일엔 케이크도 사오셨고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보기 할아버지라고 부를 정도였죠. 그런데 6개월 전, 지은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병원에 가셨어요. 기침이 너무 심하셔서요. 검사를 받으셨는데 지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폐암 말기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대요. 남은 시간이 6개월이라고. 민서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6개월. 그 짧은 시간. 거의 동시에 또 다른 소식이 왔어요. 할아버지가 사시던 빌라가 재개발 지역으로 묶인 거예요. 석 달 안에 나가야 했어요. 그럼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디로 가셨나요? 갈 곳이 없었어요.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셨어요. 연금도 적었고요. 갈 수 있는 곳은 요양병원뿐이었어요. 그런데 지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요양병원은 다 반려동물이 안 돼요. 어디도 보기를 데려갈 수 없었어요. 민서는 할아버지의 심정을 상상했습니다.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집도 없어지고 유일한 가족인 보기마저 데려갈 수 없다니. 할아버지는 매일 밤 우셨어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보기를 안고 우시는 걸 창문 너머로 봤어요. 보가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재현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도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저도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도 원룸에 사는 학생이었어요. 보기를 키울 형편이 안 됐어요. 지은은 자책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호소에 전화하셨대요. 하지만 그곳은 일정 기간 입양이 안 되면 안락사를 한다는 걸 아셨어요. 할아버지는 그럴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럼 그 상처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느 날 술을 드셨어요. 평소엔 안 드시는 분인데 그날은 너무 괴로우셨나 봐요. 그리고 계단에서 지은은 말을 이었습니다. 발을 헛디디셨어요. 보기를 안고 계셨는데 그대로 굴러 떨어지셨어요. 민서는 숨을 멈췄습니다. 할아버지는 본능적으로 보기를 감싸 안으셨어요. 당신 몸으로 보기를 보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수진이 깨달았습니다. 보기의 갈비뼈 골절은 네. 할아버지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보기한테 부딪힌 거예요. 할아버지 몸이 쿠션이 됐어요. 그래서 보기는 큰 부상 없이 살았어요. 민서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학대라고 생각했던 그 상처. 그건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갈비뼈 2대가 부러지셨어요. 그런데도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보기부터 확인하셨어요. 지은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치료비도 없었어요. 그런데 보기 치료비를 위해 마지막 생활비까지 쓰셨어요. 퇴거 날짜가 다가왔어요. 지은이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걸을 수도 없었어요. 보기를 데리고 갈 곳도 없었고요. 그래서 민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네. 할아버지는 마지막 선택을 하셨어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역에 보기를 두고 오신 거예요. 누군가 꼭 발견할 거라고 믿으시면서요. 왜 이름을 안 쓰셨을까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을 쓰면 누군가 동정심에 보기를 데려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보기를 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셨대요. 지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진짜 보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익명으로 쪽지를 남기신 거예요. 민서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쪽지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지요.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자격이 없다는 말의 의미를요. 할아버지는 보기를 더 이상 지켜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다고 하신 거였지요. 민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뭘 한 거죠? 민서는 흐느꼈습니다. 할아버지를 괴물로 만들었어요. 학대범이라고 인터넷에 올렸어요.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욕했어요. 신상까지 털려고 했어요. 민서 씨. 지은이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 씨가 보기를 구했잖아요. 민서 씨가 아니었으면 보기는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할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고맙다고 하실 거예요. 재현도 다가왔습니다. 민서 씨,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민서는 자책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아픔을, 그 절박함을 자신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보기가 들어왔지요. 간호사가 산책을 시키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보기는 민서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민서의 무릎에 머리를 대었지요. 보가. 민서는 보기를 안았습니다. 보기는 민서의 눈물을 하차줬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서는 보기에게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이기도 했지요. 경숙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민서 씨. 네.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게 어떨까요? 경숙의 말에 민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기와 함께요. 인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께 보기가 잘 지내고 있다는 걸 보여드려야죠. 하지만 민서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할아버지를 만날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이요? 지은이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지요. 할아버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고마워하실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네. 저는 할아버지를 잘 알아요. 지은이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보기가 행복하길 바라셨어요. 그게 전부예요. 민서 씨가 그걸 이뤄드렸잖아요. 민서는 보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보기는 편안한 표정으로 민서를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그래. 가야 해. 민서는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께 사과드려야 해. 그리고 보기가 행복하다는 걸 보여드려야 해.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노원구 요양병원이에요.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겨우 찾았어요. 면회는 가능해요. 언제 갈 수 있을까요? 언제라도 괜찮아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현과 수진도 함께 가겠다고 했지요. 최 씨 부부도 물론이었습니다. 보기도 데려가도 될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할아버지가 제일 보고 싶어 하시는 게 보기예요. 지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서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지요. 마치 희망의 빛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민서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곧 갈게요. 보기와 함께요. 그리고 민서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요. 때로는 포기하는 것도, 놓아주는 것도, 그게 사랑일 수 있다는 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서는 그동안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날 준비였지요.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재현의 차에 민서, 지은, 수진, 최 씨 부부가 탔습니다. 그리고 보기도 함께였지요. 보기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털에 윤기가 돌았고 몸도 건강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지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는 노원구로 향했습니다. 민서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지요. 긴장되시죠? 경숙이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떨려요. 괜찮아요. 할아버지는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경숙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민서는 조금 안심이 됐지요. 요양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건물이었습니다. 3층 304호실. 지은이 앞장섰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지은이 문 앞에서 물었습니다. 네. 민서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보기를 품에 안았지요.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병실이었습니다. 창가에 휠체어가 있었고 그곳에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 민서는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뼈만 남은 몸, 깊게 패인 눈. 하지만 그 눈은 맑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지요. 할아버지. 지은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민서의 품에 안긴 보기를 본 거였습니다. 보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보기. 보기도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그 순간 보기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민서의 품에서 뛰어내렸지요. 그리고 미친 듯이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꿍, 꿍. 보기는 울부짖으며 할아버지 무릎에 앞발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을 핥기 시작했지요. 손도 팔도 온몸을 핥았습니다. 보가. 우리 보기.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보기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할아버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기는 낑낑거리며 할아버지 품에 파고들었지요. 그 장면을 보는 모든 사람도 울었습니다. 민서는 벽에 기대 섰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재회였습니다. 시간도 공간도 모든 것을 뛰어넘은 사랑의 재회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보기는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꼈지요. 그제야 할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분들은 할아버지, 지은이 설명했습니다. 보기를 구해주신 분이에요. 민서 씨예요. 할아버지는 민서를 봤습니다. 민서는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할아버지를 오해했어요. 학대범이라고 생각했어요. 인터넷에 올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말랐지만 따뜻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네. 민서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습니다. 보기를 살려줘서 고마워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학생이 아니었으면 보기는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학생은 잘못한 게 없어요.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학생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은 아직 살만해요. 민서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호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최인호입니다. 이경숙이에요. 경숙도 인사했습니다. 저희가 보기를 입양하려고 해요. 인호가 말했습니다. 평생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요. 경숙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제든 원하실 때마다 보기를 데리고 찾아오겠습니다. 네. 할아버지는 보기의 아버지세요. 영원히요. 경숙의 말에 할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지요. 보기는 할아버지 품에서 조용히 할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할아버지는 많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민서 학생. 할아버지가 민서를 불렀습니다.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봉투를 꺼내 민서에게 건넸지요. 이건 학생 거예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전 받을 수 없어요. 받아요. 부탁이에요. 할아버지는 간곡했습니다. 민서는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집에 가서 열어보세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최 씨 부부는 약속대로 매달 보기를 데리고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병실에 보기 사진을 가득 붙여놓았지요. 그리고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보기가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보가, 사랑한다. 행복해라.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민서는 할아버지의 봉투를 열었습니다. 통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지요. 통장에는 230만 원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편지를 읽었습니다. 민서 학생에게 이 돈으로 수의사 공부하세요. 복이 같은 아이들을 많이 살려주세요. 학생은 착한 사람입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학생이 없었다면 복이는 죽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마이너스 보기의 아버지 박영수 올림. 민서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날 민서는 결심했습니다. 수의사가 되기로요. 할아버지의 돈은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박영수 장학금 이름으로 기부했습니다. 재현도 함께 큰 돈을 기부했지요. 2년 후 민서는 수의학과에 편입했습니다. 매년 1월이 되면 춘천으로 보기를 보러 갔습니다. 보기는 행복했습니다.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지요. 가끔 언덕에 올라가 서울 방향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였습니다. 어느 1월의 아침이었습니다. 민서는 수의대 강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지요. 민서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2년 전 그 눈 내리던 아침을, 미아사거리 지하철 출구에서 보기를 만났던 그 순간을요. 그날 민서는 면접을 포기했습니다. 삼성전자 대신 작은 생명을 선택했지요. 그리고 그 선택이 민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민서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도요. 민서는 가방에서 할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녔거든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힘이 났습니다. 복이 같은 아이들을 많이 살려주세요. 네, 할아버지. 약속할게요. 민서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송이가 하얗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 진정한 사랑은 포기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 그리고 때로는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 보기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남긴 것들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민서를 통해, 재현을 통해, 최 씨 부부를 통해,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봄이 왔습니다. 민서는 춘천 농장을 찾아갔습니다. 보기가 반갑게 맞아줬지요. 보가, 보고 싶었어. 민서는 보기를 안았습니다. 보기는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습니다. 함께 언덕에 올랐습니다. 보기가 자주 가는 곳이었지요. 서울이 멀리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민서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보기도 행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지요. 마치 할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고맙다. 민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보기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한번 짖었지요. 멍멍.
마치 할아버지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와 보기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바람을 맞으며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그리고 새로운 봄을 맞이했습니다. 보기는 지금도 춘천 농장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최 씨 부부의 사랑을 받으며요. 민서는 수의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매주 동물보호센터에서 봉사도 하지요. 재현은 동물보호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유기동물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은은 지역에서 고령자와 반려동물이 함께 살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생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2년 전 눈 내리던 아침, 한 여대생이 멈춰 선 그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로 이어졌지요.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새로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당신의 작은 선택이 누군가의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살짝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보람이 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